현재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서 일과 관계없이 정말 팬심으로만 갖고 있는 카메라라고 한다면 하셀블라드 X2D랑 라이카 Q3 43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셀블라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X2D2를 써볼 수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작을 워낙 오래 사용해서 좀 비교하면서 열심히 써봤어요. 스포를 살짝 하자면 요새 다른 브랜드 카메라들이 계속 비싸지기만 해서 그런지 이렇게 몰라보게 좋아진 중형 카메라가 가격은 더 낮아졌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장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블랙에서 건메탈로 컬러가 변경이 됐고 레터링이 기존에는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따로 마감 없이 음각 처리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도 가급적 눈에 띄지 않게 로고 부분을 마스킹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뀐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주황색, 하셀블라드 특유의 컬러를 갖고 있는 셔터 버튼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립은 질감과 패턴이 모두 바뀌었는데요. 좀 더 쫀득하게 손에 붙는 느낌의 불규칙한 패턴이 보기에도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작부 변화가 실제 촬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존에 비어있던 곳에 조이스틱과 커스텀 버튼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요. 전작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포커스 포인트 이동을 할 때 오직 디스플레이 터치 조작만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이스틱이 생기면서 말도 못하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설정에서 조이스틱을 눌렀을 때 기본 설정이 확대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포커스 포인트 중앙 복귀로 해뒀습니다. 이게 사용하기에 더 직관적이라 좋았어요. 여기에 추가된 커스텀 버튼은 포커스 포인트 설정과 피사체 선택을 할당해뒀는데요. 이러면 조이스틱과 연계해서 포커스에 관련된 모든 설정을 엄지손가락만으로 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고 촬영할 때는 물론이고 특히 뷰파인더로 촬영할 때 터치 조작으로 포커스 설정을 바꾸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이 변화로 촬영 단계에서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추가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도 변경됐습니다. 틸팅 구조가 변경되면서 조절할 수 있는 각도가 증가했어요. 완전히 수직으로 내려다보면서 로우 앵글로 촬영할 수 있게 됐고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하단 방향으로 틸팅도 가능해서 하이 앵글 촬영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타입도 OLED로 바뀌면서 명암비와 밝기가 크게 증가했고요. 뒤에서 설명할 HDR 사진을 촬영하고 후면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것까지 카메라 내에서 전부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 시스템에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중형 카메라는 정적인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어느 정도 제한된 활용 범위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X2D2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완전히 바뀐 오토포커스 시스템에 있습니다. 더 빨라진 건 이야기거리도 아니에요. 첫 번째로 AFC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X2D를 완전히 정적인 피사체와 풍경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는데요. 이번에 AFC가 추가되면서 소형 풀프레임 미러리스와 그 용도에서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얼굴과 눈 인식 기능이 추가됐는데 우리가 소니 AI-AF에서 봤던 것처럼 머리로 추정되면 머리를 잡고 얼굴이 보이면 얼굴을 그리고 그 안에서 눈이 보이면 눈을 기준으로 AF를 잡아주기 때문에 초점 변화에 민감한 1억 커서 중형 센서 결과물의 안정감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AFC를 통한 추적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포커스 설정에 보면 이미 추적 설정을 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물론이고 꼭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피사체를 추적 대상으로 해서 자유롭게 앵글을 바꾸면서 촬영할 수 있어요. 중형 카메라를 쓰다 보면 특히 실내에서 가까운 거리의 피사체를 촬영하다 보면 코사인 오차가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추적 기능을 켠 AFC 모드를 기본으로 두고 쓸 정도로 속도와 정확도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기대도 안 했던 기능이죠. 라이더 센서가 전면에 탑재됐습니다. 덕분에 이 카메라는 아무것도 없는 흰 벽에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센서로 들어온 이미지에 참고할 만한 그 어떤 콘트라스트가 없어도 어차피 라이더를 통해 거리 정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죠. 동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라이더는 작동하기 때문에
완전 암전 상황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더 나아가 X2DX는 라이더만으로도 저조도 상황에서 얼굴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순간광을 사용하는 스튜디오에서 엄청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바로 감이 오시죠? 센서 화소수는 동일하게 1억 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최저 ISO가 64에서 50으로 늘었고 최대 15.3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어요. 일부러 지원하는 최소 노출 보정값인 -5스탑에 두고 사진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냥 봐서는 뭘 찍었는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어둡게 찍혔어요. 그런데 라이트룸에서 간단히 5스탑 노출을 돌려놓는 것만으로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안보의 디테일과 컬러가 몰라보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노출 실수를 할 일은 없고 카메라에서 실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이전에는 노출 브라켓팅을 이용해서 3장 이상의 사진으로 명부와 안부를 살렸다면 이제는 다소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용해서 명부와 안부를 따로 작업해볼 만한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X2D2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이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중형 센서를 달고도 기존 7스탑에서 10스탑 5축 손떨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형 카메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건축사진, 제품 이미지, 스튜디오 인물 사진 등등 정적인 용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AFC 포커스 시스템과 이 10스탑 IBIS의 조합으로 인해서 런앤건 스타일의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용으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절대 시도조차 하지 않을 셔터 스피드에서도 촬영 욕심을 내볼 수 있어요. 1초 내외에서는 가까운 피사체가 아니라면 IBIS를 믿고 충분히 시도해보고 결과물도 제법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IBIS 성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JPEG와 HEIF 파일 포맷에서 HDR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로우 파일은 후반 작업에서 HDR 보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로우 파일을 반드시 HDR 워크플로우에 따라 내보내야 돼요. 하지만 촬영 후에 후반 보정까지 거쳐서 내보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현장에서 HDR 결과물을 바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X2D2는 HEIF 포맷을 HDR로 설정할 수 있고 그렇게 촬영한 결과물을 카메라 바디 내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바로 HDR로 프로세싱된 이미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커스2 앱을 통해서도 HEIF 사진을 빠르게 가져와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HDR로 스케일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예측과 정확한 노출 판단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 포맷을 로우와 HEIF 형식으로 설정해뒀고요. 이때 HDR 설정을 켜둔 채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 단계에서 HDR 스케일된 이미지까지 확인하고 바로 사진 공유가 필요할 때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옮겨서 포스팅까지 현장에서 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소개하면서 하이라이트 하고 싶었던 변경점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짧게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중형치고 빨라지고 전작 대비 좀 더 개선이 됐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새로 설계하다시피 많은 것들이 변경됐고요. 최초로 적용한 과감한 시도들도 많아서 사용하는 내내 즐겁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60g이 더 가벼워지고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52만 원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최근에 모든 카메라 브랜드가 후속을 내면서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게 당연해졌잖아요. 저는 이 정도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고가를 낮춘 선택이 이 기기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써보면서 결과물 위주로 다시 롱텀 후기도 준비해볼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